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 하는 평범한 귀여운 여성인데요. 결혼 후에 알게 된 제 남편의 정체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신인류 완전 체남이었어요. 꼭 피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살면서 말이 이렇게 안 통해 본 사람 없고요. 저는 친구들과도 8년, 10년 지내면서도 직장에서도 거의 트러블을 일으킨 적 없고 싸우지도 않고 대화로 좋게 푸는 편입니다. 근데 남편은 진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 말뿐만 아니라 남이 말도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딱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생이 가위에 손대면 선생님들은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괜히 혼낸 것처럼 느끼고 슬퍼해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놀면 손이 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주세요. 안전한 곳에 놓자. 라고 해야 이해를 합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나와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초반이라 아기 집이 안 보인다며 일주일 뒤에 오면 보일 거라고 했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의사가 임신아니라고 했잖아. 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제가 화를 내면 그냥 미안하다고 넘어가면 될 것을 상황에 맞지 않는 다른 상황을 꺼내서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임신했는데 남편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불만이라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 옛날에 누구랑 사귈 때 임신 테스트기 해본 적 있잖아. 그거 나한테 왜 숨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뜬금없이요. 기억도 잘 안 나는 20살 때 이야기인데 자기한테 사과하라 그럽니다. 나는 지금 네가 친구 만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걸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임신 초반이라 조심해야 할 때고 속이 울렁거려서 밥도 잘못 먹는데 걱정도 안 해주고 너무한다는 대화 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힘들대요. 이유 들어봐도 시덥잖은 거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점심 맞춰서 제가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운전하면서 전화 받는데 걱정 안 해봤냐고 사고 날 뻔했다네요. 운전하면서 네 전화 받는 거 위험하대요. 난 너 점심 먹을 때쯤 전화하고 그럼 네가 좀 이따 받으면 되는 거고 네가 하루 종일 전화 안 해도 난 뭐라고 한 적도 없잖아. 그랬더니 또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화병 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다가 약간의 피가 비치더니 피가 콸콸 나더군요. 그리고 착상 전에 유산하는 화학적 유산을 하게 됐어요. 몸도 아프고 병원도 가봐야 해서 목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 만나야 되니까 다음 주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만 폭발해서 친구가 중요한지 네 애가 진 마누라가 중요한지 물어봤어요. 사리 분별이 그렇게 안 되냐고. 지금 나는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네가 걱정해 주길 바랬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마 전에 카페에서 제가 어떤 남자랑 인사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지금 나한테 사과받고 싶은 거냐? 너 힘들다고 너는 술 먹고 담배 피고 해서 하지만 나는 집에서 혼자 꼼짝없이 누워있고 밥도 혼자 차려 먹어. 네가 날 걱정했으면 이러진 않을 거야. 아무리 초기에 유산한 거라도 내 몸에 타격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자꾸 운전하면서 일할 때 전화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봤냐 하네요. 자기 사고 날 뻔했는데 다 문자하고 전화한 탓이라고요. 그것도 웃겨요. 문자 전화 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고 저는 연락 안 돼도 아무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렇게 위험하면 자기가 알아서 시간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한다고 방해될까봐 전화 안 하면 내 친구는 맨날 마누라가 전화하던데 넌 왜 안 하냐고 합니다. 걔한테 말을 해도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니까 또 술 먹다가 뛰어들어와서 잘못했대요.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만 해요. 만약 자기가 잘못을 해서 제가 화를 내다가 그릇을 던졌다 치면 그릇 던진 것만 생각해요. 이거 병인가요? 아니면 장애인가요? 주변 친구들도 걔 원래 말 안 통하고 지만의 생각에 갇혀 있대요. 임신하고 유산했는데 싸운 상태에다 일하고 있길래 바로 말 안 하고 조금 있다가 말했더니 왜 빨리 말 안 했냐고 하더군요. 그 말만 5번 반복했네요. 되려 저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니 화병 나서 죽겠어요. 살인 충동이 일어난 적은 처음이네요. 연애할 때 기억 하나 써볼게요.
제가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남사친, 여사친 저 이렇게 셋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랑 친구 애인 친구들이랑 놀고 갔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길래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너는 남자랑 셋이서 놀았으면서 자긴 왜 못 놀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고 네가 허락도 했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자긴 왜 안 되냐고 하네요. 한 번 한 이야기를 2번, 3번 하게 만들어요. 정신이 붕괴되는 것 같네요. 지하실에 가둬놓고 때리고 싶었어요.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모질이었을 줄이야. 그냥 좀 어리버리하고 어수룩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내가 지여자 됐다 싶으니 긴장을 놓은 듯합니다. 결혼 전에 무조건 자기가 미안하다 하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생각 없이 미안하다 한 거네요. 헤어질까봐요. 일하면서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말해야 되는데 나한테 걔들 욕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연애 시기엔 순하고 주변에서도 착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좀 어리버리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 착한 게 최고라는 생각에 결혼했는데 결혼 후 3달 뒤에 남편은 각성을 시작했습니다. 저 24살이고 남편은 동갑이에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생각나는 사건들 좀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정보를 맞다고 우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요. 자신의 기억이 법이고 순리입니다. 유치원 애기들 태우는 보조차로 카니발이 있어요. 가끔 그거 타고 퇴근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카니발이라고 하니까 저더러 스타렉스라면서 바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카니발이라고 설명해주면서 네가 더 바보라고 했더니 그거 스타렉스 맞는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렇다네요. 튜닝하면 카니발이랑 비슷하게 생겨진다고요? 유치원 애기들 태우는 차를 왜 튜닝을 하나요? 그냥 우기기만 엄청 우겨요. 자기는 남자라서 잘 안다고요? 차량 서류 제가 관리한다고 보여줄까 했더니 자신만만하게 보자고 하더라고요. 보여줬더니 이상하다며 스타렉스였는데 차를 새로 바꿨냐 하네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따지냐고 좀 그냥 넘어가라 하시겠지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고 그래 내가 틀렸네 하고 넘어갈라 치면 우쭐해합니다. 저더러 공부 좀 하라고요. 불리한 기억 자동 포맷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대화 도중 유체 이탈을 하기도 해요.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멍청한 건지 사람 말을 안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불리한 기억은 모조리 이유를 붙여서 자동 포맷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잘못해서 혼이 났어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잘못을 했는데 누가 혼내더라는 식이에요. 누구 뒷담을 할 땐 꼭 센 척을 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면서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같은 잘못을 2번이나 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너가 이제부터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렇게 화내고 짜증을 내? 못된 거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런 놈과 어쩌다 결혼했는지 써드릴게요. 철저하게 몰랐어요. 저 눈치도 빠른 편이었고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 사람 파악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희 1년 연애했는데 남편이 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바람 피거나 여자 문제? 절대 없었습니다. 의심 갈 만한 짓 절대 안 하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공주처럼 대해줬고 사랑해줬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1%의 남자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문제는 그런 그 사람 태도 때문에 싸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당시 내 존재는 남편에게 권위적이고 높은 존재였지만 결혼하면서 동급으로 여겨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박수 쳐주고 싶네요. 어떻게 그 또라이 기질을 숨기고 참았을지요. 맞장구도 잘 쳐주고 아프다 힘들다 하면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고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반응 수준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결혼했고 아이도 가졌으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 좀 하자네요. 이야기하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졌어요. 나 진짜 힘들었어. 난 몸도 아프고 아이도 잃었잖아. 네가 위로라도 해줬으면 이렇게 안 했어. 유산하는 게 힘든 걸 네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입으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지쳐. 유산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그때 의사가 임신인 거 모르겠다고 했잖아. 주수가 짧아서 안 보인다고 했지 임신했다고 했잖아. 왜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하게 해?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네 말하는 거 이해 안 돼. 한 번쯤은 나한테 맞춰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너의 뭘 이해해야 되는데? 솔직히 커피집에서 진짜 어이없더라. 그 남자애랑 인사 왜 했어? 그 이야기가 또 왜 나와? 좀 솔직해질 수 없어? 그 남자애 누구야? 내 말 지금 듣는 거야? 나 지금 몸 상태 안 좋다고 말하고 있잖아. 애가 유산돼도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넌 네 몸이 아니지만 난 내 몸이 지금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넌 그럼 나 운전하고 일할 때 전화하기 전에 생각해봤어? 위험한 건데? 왜 또 이야기가 그리로 빠져? 나 사고 날 뻔한 적 있거든. 그거 네 연락 때문이야. 연락 안 된다고 내가 보챈 적도 없고 네가 좋아서 연락한 거잖아. 네가 알아서 컨트롤하면 되잖아. 왜 전화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야? 의사가 임신 아니랬잖아. 암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했던 대화거든요. 그 대화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한 대화예요. 그러고 한참 연락 안 하니까 카톡이 오더군요. 정말 저는 해탈을 했습니다. 네 말이 다 맞고 내 잘못이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냥 이혼 절차 밟으려고요. 헤어진다 생각하니 보통은 미련이 남고 힘들다는데 저는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피폐해진 정신 때문인지 조울증 마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던 사이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며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네요. 같이 병원 가자고요. 저는 남편과 이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뇌는 싸움을 시작하면 조건반사적 자기 방어력이 5배는 상승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고 자기만 억울하고 왜 화를 내냐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튕겨져 나옵니다. 제가 미취학 아동 대하듯이 대화하는 것 같죠? 그렇게 안 하면 그마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정신병으로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식탐이 많고 눈빛이 멍하고 말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눈빛이 멍한 건 원래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갔고 가만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가 다 다르고 짧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나와요. 이게 다 질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결혼 후에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적어볼까요? 내가 어떤 누나랑 잤는데 그 누나한테 티팬티를 입으라니까 입고 왔더라고. 나 안마방 간 적 있어. 야, 너 졸업사진 보니까 다 뜯어고쳤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옛날에 누구랑 잤는지를 말하지 않나? 교정밖에 안 했는데 저보고 얼굴 성형 엄청 했다고 하질 않나? 콧대도 휘어보고 절대 아니라고 해도 성형을 했다며 우기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인 건 임신했다는 사실 듣고 나서 얼마 뒤에 저보고 이쁜이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미안하다며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쳐보고 그 뜻을 알았습니다. 미안할 거면 처음에 왜 말한 겁니까? 연애할 때 처음 관계 가지고 나서도 저보고 몸매가 진짜 싫다는 말을 했어요. 즉각 사과는 했지만 일단 던지고 봅니다. 솔직히 168에 52kg가 실은 몸매인가요? 그냥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그렇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솔직히 연애 시절엔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연애 시절에는 실수를 하면 즉각 사과하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저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무조건 잘못했다 하는 것 모두 상대를 사랑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기 위한 자기 만족이었던 겁니다. 상대의 입장, 감정, 생각, 의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고 24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 고차원적인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누나가 있는데 집에 친구들만 데리고 가면 화낸다고 투덜댄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새벽에 술을 먹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잤더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내겠죠. 남편 뇌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싸우고 나서 사과할 때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면 저를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해서라고 합니다. 절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격려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자기관리하는 여자고요.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애들도 말 잘 듣고 전혀 스트레스 받거나 유산될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랑 한바탕 싸우고 나서 저 스스로도 잔인한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나서 헤어지든 폭력을 쓰든 용서하고 사는 친구들 참 많더라고요. 정이 남아서, 사랑해서 고칠 수 있을까봐 같은 이유 때문에요. 근데 저는 정신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류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흉대는 일을 자주 꺼내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죠. 문제는 본인에게도 주변에도 알리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발이 넓은 편이란 안편 친구들도 다 알고 있고 또래에서는 저를 거의 아는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어른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 어떤 사람이든 어울리고 변화시킬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고1 때까지는 제 생각에도 질풍노도였지만 정신 차리고 나쁜 친구들은 멀리하고 공부를 시작하여 미술교육과에 진학했어요. 과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각하고 있는 기억은 과거가 되고 현재라는 건 이미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건 순간순간 빠르게 오고 과거로 바뀌어 지나가죠. 과거를 기억할 시간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흠이 될 만한 과거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변명 같겠지만 저는 고1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보고 너 일진이었다며 조롱하더라고요. 후배들을 다 때리고 다닌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요. 근데 남편은 맨날 저한테 과거를 다 말해달래요. 저는 떳떳하지 않은 과거는 없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남편 과거 안 궁금하거든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자기 과거를 먼저 오픈하고 저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제 과거만 말해달래요. 제가 과거에 임신한 것 같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테스트기만 해본 거였습니다. 근데 너한테 그 말을 왜 진작에 안 했냐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 과거를 미안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임신한 와이프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울었더니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물어본 건 미안하고 잘못했지만 네가 솔직하게 말 안 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남편을 진짜 죽이고 싶었습니다. 싸움이 나면 어떻게든 이겨먹고 싶어서 묻어뒀던 과거를 들춰냅니다. 너 그러려고 과거 조사하고 다니냐고 따져도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 공고 다니는 형들이랑 어울렸다고 난리를 치길래 냅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붕신 찌질이 찐따였다며? 부끄럽고 상처받을까봐 찌질이인 거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르는 척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까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다 말했는데 듣는 내내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펑펑 치더라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속 터져 죽겠다고요. 갑자기 남편한테 애는 괜찮냐는 카톡이 왔어요. 진짜 제정신인가요? 전화 걸어서 너 때문에 애는 죽었는데 왜 애를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왜 자기 때문이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네가 정신병자라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아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쉽냐고 하더라고요. 참나 쉬운지 안 쉬운지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버리겠대요. 능력도 없는 아빠라서 죽겠대요. 그래서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네요. 자기가 죽겠다면서 제가 말려줬어야 하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니까 친구들이 진정하라고 아로마 허브티 이것저것 가져와서 힘내라고 해줬어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었고요. 오빠한테도 남편 얘기를 했더니 머리에 딱밥 먹이면서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듣다가 자기도 병 걸리겠다고요. 정상인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이 말이 맞다고 해줄 때까지 엄청난 고집과 우기기를 시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택시를 타도 엄청 유별난 행동을 보입니다. 뭔 쓸데없는 설명을 아주 거창하고 구구절절해요.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야 빠르고 신호가 없고 차도 안 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이에요. 저는 혼자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말 걸어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 편인데 꼭 남편이랑 타면 기사님들이 오히려 질려해서 별말 없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제 남편이 골목이나 지리에 능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계를 엄청 좋아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빼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 자랑하려고 어필을 많이 합니다. 완전 다 멍청한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 특출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댁 식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데려갔어요. 나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시켜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침묵을 깨면서 싸워도 좋으니까 둘이 한번 속 시원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보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말 끊으면서 둘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니 들어보고 조율하자고 했어요. 또다시 메비우스의 띠가 시작됐죠. 유산 후에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는데 남편은 친구들 만나러 가기 바빴고 저는 혼자 밥 먹고 누워 잤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힘들어서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친구들 만나면 너도 친구들 만나면 되지 않냐고 하네요. 그 요망한 입을 찢어서 레몬을 짜주고 싶더라고요. 너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스트레스 풀지만 난 몸이 아프잖아. 넌 왜 싸우면 아프다고만 해? 내가 아프고 나서 싸운 거잖아. 네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서 싸운 거고. 나도 일한다고 힘들고 네 전화 받는다고 사고 날 뻔했어. 넌 사고 난 거 아니잖아. 난 이미 겪고 있는 일이잖아. 난 네 위로가 듣고 싶어서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했던 거고. 이혼 얘기 꺼낸 건 네가 먼저야. 키우던 개가 죽은 것보단 못한 대우 때문에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 너 처음부터 유산이라고 말 안 했잖아. 그때 우린 한참 싸워서 냉전이라 널 떠본 거야. 만약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너 뭘 했니? 나 못 보겠다며? 그래서 쉽게 말 못했어. 맨날 늦게 들어오는 네가 너무 미웠고. 처음부터 말 안 한 네 탓이야. 보통 같았으면 힘들었겠다며 걱정해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숨이 막히고 남편이라는 존재가 신물이 났습니다. 이 끝없는 대화로 피말라 죽겠더군요. 근데 갑자기 양가 부모님 다 계시는데 저한테 과거 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왜 숨겼냐며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진짜 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다들 깜짝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했는데 분해서 진짜 물을 끼얹고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1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한테 물어볼게. 나머지는 자서전 집필할게. 그럼 됐어? 정적이 흐르더니 저를 응시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냥 네가 미안하다 하면 끝날 걸 왜 이혼까지 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가더니 명치를 발로 차버렸어요. 의자는 뒤로 넘어가고 시댁 식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듣는 사람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화가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고 스테이크 칼로 찌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착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늘 용서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세요. 제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로 5kg가 빠졌어요. 이걸로 다이어트 요법을 만들까 생각도 드네요. 북한에 가면 이건 고문으로 쓰일 방법입니다. 정신공격을 통해 군사력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명 스트레스 핵이죠. 점자는 우리 아빠가 온갖 욕을 하셨으니 말 다 했어요.
남편 놈은 우리 아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애가 뭔 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사소한 걸로 트집 잡고 나가 죽으라고 구박하는데 무서워서 집에 어떻게 붙어 있겠냐고요. 저희 아빠가 발끈하며 손주가 그렇게 된 게 어떻게 사소한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는 아빠 말린다고 정신없고 시어머니도 씩씩거리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이러더군요. 그래,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말해봐. 누구 잘못인 거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정신병이 아버지 유전자였구나 싶었어요. 예전부터 시아버님은 말도 잘 안 하는 데다가 과묵하고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같이 낯가린다곤 생각했지만 분가하고 집도 잘 안 가서 파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자기 아빠를 독재자라고 하긴 했었어요. 우리 아빠는 황당해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엄마도 물컵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냥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신병 판정받고 혼인무효해서 위자료 아낄래? 아님 정상인인 척 눈 감아줄 테니까 위자료 줄래? 무슨 소리야? 너 정신병이야. 아스퍼거, 경계성 인격장애 네가 다 포함돼. 당장 정신병원에 내원해서 네 머리 CT를 찍어봐. 말 안 통하는 건 너야. 정신적 이상으로 부인이 힘들어하는데 치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결국 이혼하게 되면 너는 협조하지 않아서 더 불리해져. 너 때문에 내가 아이도 유산하고 탈모도 오고 위험까지 걸렸어. 진단서는 다 뗄 거야. 나도 네 과거 숨긴 거 이야기할 거야. 나도 너 뒷조사 샅샅이 해서 내가 모르는 사실은 다 과거 숨겼다고 하지 뭐. 너 남자 생겨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정신병이면 어떻게 일하고 친구 만나고 지내겠어? 네가 과대망상증 정신병 같아. 입 닫아라. 네 목구멍에 거름종이를 쑤셔 박아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며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스테이크는 먹지도 못하고 대충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랑 저희 아빠가 남아서 대화를 했다더군요. 남이 볼 때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치료를 받고 나아지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다독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정신병이라 몰아가는 게 기분 나쁘다며 정색을 했대요. 자네랑 살면 키우던 개도 보신탕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이렇게 한마디 날리고 빠져나오셨다고 해요. 남편의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를 해보니 저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치이고 학교에서도 괴롭힘했다고 해요. 저랑 연애하기 전 중3 때 키도 작고 말랐거든요. 우연히 학원을 같이 다니게 돼서 생각 없이 걔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계속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하고 학원을 끊게 되어 있고 지냈는데 대학교 때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져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아직 식은 안 올렸습니다. 그냥 마냥 영화 같은 사랑 같았어요. 얼굴도 솔직히 잘생겼습니다. 중3 때부터 저를 잊은 적 없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고요. 이젠 저를 지켜주고 싶어서 운동도 해서 괴롭히던 애들 다 때려 눕혔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애정결핍 있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남편이랑 비슷했어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위주의 방어를 해요. 연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서 연락을 안 받으면 비상 상황이라며 큰일 났다는 암시를 주고는 전화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았고요. 싸우고 나면 꼭 카톡에 사고 났다는 상태 메시지를 해놔요. 관심종자예요, 완전. 부모 사랑 못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자주 말해왔어요. 제가 봐도 그래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정심으로 같이 살아갈 순 없었어요. 저런 상태는 치매보단 못하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수발하는 건 피를 나눈 가족도 힘든 일이에요. 저는 도망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혼인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네요. 착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도망치는 이유는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미안하다 해도 마음은 자신을 감싸고 있거든요. 제가 죽어도 제가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슬프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는 제가 언젠간 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살인자가 될 순 없잖아요. 폰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절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봤네요. 저는 유치원 교사고 바르게 살아왔어요. 욕하는 거 싫어했고요. 근데 지금의 저는 완전 성격 파탄자네요. 울고 빌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은 저였고 타이르고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론 제가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급기야 미쳐서 발악하면 미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미친 사람이 잘못일까요? 저를 위해 정신병원을 간다더니 또 핑계를 대며 안 간다 하네요. 자기는 정신병이 아니라면서 저더러 정신병원 가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한테 어느 날 니네 남편 눈빛이 인상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연륜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나 봅니다. 골드미스가 왜 생기는지도 알겠군요. 저는 몸살이 와서 한약 지어 먹고 푹 쉬고 있었습니다. 문전박대해도 계속 집 밖에서 기다리고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어요.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 하네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 친구들도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남편 친구가 남편더러 애가 생겼는데 이혼하자고 하는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그 애가 네 애가 아니라는 말을 했답니다. 유산된 건 거짓말이고 다른 놈 애라서 지우고 온 것 같다고 하네요. 본인이 장담한다면서요. 진짜 얼굴이 사색이 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라는 인간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기는 하지만 제 남편 같은 성격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면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 친구 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친구랑 얘기를 좀 해보겠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친구가 너무 미안해서 통화 못하겠다네요. 그럼 됐고 그만 찾아오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또 찾아와서 쾅쾅 문을 두들겼어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부모님께 헬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진단서 끊기 바쁘고 피해 입증 자료 수집하기 바빴거든요. 진단 끊으려고 정신과 갔더니 외상 후 후유증 증상 보인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보이고요. 이혼하려면 또 숙려기간 때문에 한 달 정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달리겠죠. 접근 금지라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정 안 되면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모릅니다. 바람 펴서 다른 살림 차려서 떠난 사람들보다 더 후유증이 심합니다. 친정에 계속 찾아와서 그냥 친한 언니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고 제가 집 나갔다면서 말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한테 남편이 제 욕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이 한 말입니다. 나 얘랑 못 살겠어. 얘랑 누가 사냐? 성격이 너무 개팍해. 나라서 참는 거지. 너무 날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사소한 걸로 맨날 이혼하자고 해. 산부인과를 갔는데 아기 집도 없고 의사가 괜히 계속 오게 하려고 임신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임신했다고 더 나한테 히스테리 부려. 임신했다면서 친구 만나러 밖에는 잘만 나가더라. 이상하지? 우리 지금 아이 키울 사정도 아닌데 임신했다 하니 고민이 많아져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했어. 나도 힘든 거 잊으려고 술 먹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자기도 맨날 일 끝나면 저녁 밖에서 먹고 들어왔었어. 그리고 내가 걔를 얼마나 챙기는데 걔 연락 받아주다가 진짜 죽을 뻔 한 적 많아. 답장 안 하면 삐질 거 아니야. 싸우고 100km 넘게 달렸다니까? 나 죽을 뻔했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화 한 번 안 내고. 근데 맨날 내가 죽일 놈이래.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참고 잡아주니까 더한 것 같아. 그냥 이혼하자 할까? 잘해주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맨날 찾아가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 이혼할 생각도 없어 보여. 사정 모르는 친구들은 잘해줘서 그렇다는 둥 내로남불이라는 둥 제 험담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과거에 엄청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 1년간 사귀던 오빠가 알고 보니 5년 사귄 여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둘 사이를 방해한 나쁜 년이 되고 나만 손가락질 받았어요. 소문 안 좋게 나고 남자애들도 수근거리고 찍혔습니다. 그 뒤로 충격 먹어서 2달 정도 미친 듯이 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게 돼서 헤어지고 또 힘들게 살다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 놈은 고작 그 2달을 어찌나 흉보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끔찍해서 잊고 싶은 일인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귀던 오빠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묻더라고요. 딱 봐도 과거 캐내려는 게 보여서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듣고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순진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저는 저만 바라보는 착한 사람을 원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 몰래 제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걸 찍어서 카메라 앨범에 저장해뒀더라고요. 친구들이 폰 좀 보자고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귀기 전부터 제 과거 캐고 다녔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한 언니 집으로 얘를 부른 다음에 손찌검했습니다.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휴대폰 내놓으라 해서 앨범을 보니 제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사진이 도배돼 있네요. 뺨을 연타로 때렸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폰 안 본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때 이혼한다면서 양가 부모님 레스토랑 갔을 때 우리 아빠가 자기 때린 거 가지고도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무식하게 폭력 쓴다고. 눈 돌아가서 부엌 가서 칼을 꺼냈습니다. 남편 목을 조르고 있는데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나니까 이웃집에서 신고했는지 경찰이 오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대충 보더니 싸우지 말라고 하고는 돌아가더군요. 남편이 저더러 이제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친다니 저는 옛날에 지쳐 나가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때리면서 죽여버린다고 한 거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니 정신병 진단서 하나로는 고소할 수가 없어서 고소는 힘들다는데 뭘로 고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저랑 남편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화, 문자, 메일 다 금지됐고요. 저는 정신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한동안 여러 병원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